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태솔로였어요. 어... 연애라는 걸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이거를 믿어야 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뭐 소개팅도 많이 들어왔고 했는데 어릴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한 번 연애도 못 해보고 여자하고 대화한다는 자체가 겁이 났어요, 저는. 그럼 살면서 안 맞는 부분도 남남이 사는 건데 이게 많았죠. 맨날 싸우고 많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가 좋은데. 아, 싸우고 돌아서면 좋은 이쁜데. 아. 또 첫 연애고 첫 여자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 하나 보고 잘한 것 같아요. 야, 진짜 우리 전에 영상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또 첫사랑이 나는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네. 3개월 만에 결혼을 떡하떡 한 줄 몰랐어요, 저는. 그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안 했어요? 네, 그 이야기는 안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정보가 톡 튀어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재밌어요. 지금 후회 많이 하고 있어요. 누가요? 저요. 연애를 좀 더 오래 했으면 어땠을까. 예. 아이, 주희하세요. 이거 이 영상 보실 텐데. 후회한다고 하면 이놈 뭐라고 하고 또 큰일 날라고. 근데 그거는 후회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조심할게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알콩달콩 그리고 또 뭐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다툼도 좀 있으면서 동거를 시작해서 예. 살았잖아요. 그 과정에서 한국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어머님이랑은 연락을 하셨을 거 네, 아니에요? 연락을 했어요. 그때 여자친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던가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도 얘기 안 했고. 왜냐면 언제 내가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한테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한 1년 살고 나서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고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가셨다.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와이프도 눈치는 챘죠. 돈 보내는 것도 그러고. 그렇죠. 하니까. 내가 먹고 놀고 있는데 돈은 계속 갖다 줘요. 그렇지. 와이프한테. 와이프가 재정을 봤으니까. 아. 근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고 내가 나중에 갈 거다. 어.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가자. 근데 기회가 그렇게 안 오죠. 그렇게 뭐 순탄하게 됐으면 드라마죠. 이게. 그렇죠. 제가 할 수 없이 먼저 오게 됐고. 그럼 먼저 오기 전에 집에서 전에 출연했을 때 그 아내분이 그랬거든요. 같이 이제 한국 TV당 많이 봤다. 많이 봤죠. 네, 그러면서 그 코드가 잘 맞았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서로 뭐 트러블도 안 생기고 한국에 대한 되게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 어릴 때부터 항상 한국 가서 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가면 뭐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접촉하고 막 하니까 그거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한두 번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뭐 회사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셨고 일 때문에. 아버지 영향이 많았어요, 저. 그 한국에 이제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내가 한국을 막 싫어하거나 그러면은 또 그것도 좀 따분한 일이잖아요. 싫어할 수가 없는 게 젊은 세대 중에서 한 80% 이상은 다 좋아할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왜냐면 중국이 우리가 상상의 나라인데 진짜 꿈 같은 나라고 하늘 같은 나라인데 한국은 어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한국까지 간다는 생각은 못 하고 중국까지만 가서 살아왔으면 좋겠다. 근데 톨크도 우리는 한국 행이 열렸으니까 그렇지. 언젠가 가야 된다. 와이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맞은 거예요. 임신도 많이 했고 하는데 저는 못 가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태어날 자식, 야, 어떻게 길러야지. 항상 옆에 보면 애들 진짜 불쌍하잖아요, 북한 애들. 그렇죠. 저도 또 일고등 일기 출신이에요. 친구들 보면 다 간부집 애들이에요. 일기가 생기가 나서부터 간부집 애들이 많으니까 계속 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집 애들은 출세길이 확 열려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졸업을 해도 잘 돼봐야 학교 교원이에요. 이게 우리 이 나라에서 살아서 낙이 없겠다. 무조건 한국으로 가자. 미래가 안 보였네. 미래가 안 보였어요. 눈을 감으면은 온 사방이 새까매 보였어요. 뭐 북한이면 잘못된 게 한둘인가요? 다 잘못됐죠. 그러니까 첫째로 권력이고 돈도 한계가 있어요. 돈도 권력 밑이니까. 당연하죠. 그래, 학교 다니면서 많이 그런 걸 느껴봤어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가봐도 다 간부집 애들이고, 뭐 보회부장 아들, 뭐 재정가정 아들, 도당 누구 지도원 아들. 야, 내가 커서 사회 나가면 얘네하고 어떻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닐까. 그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아버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동네에서도 좀 놀던 사람이고, 친구도 많고 하는데, 아버지가 항상 거기 가슴속에 있는 게 이 사회에서는 권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안 다니더라고, 그 친구들하고. 그러니까 다니면 좋은데, 자존심이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한 번 내려놓으면 되는데. 맞아요. 아버지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또 그런 마인드예요. 야, 이 커서 어떻게 살까, 얘네들하고. 아버님 말씀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버님께서 그런 영향을 많이 아들한테 많이 심어준가 봐요.
그렇죠. 이건 선생한테도 배울 게 안 되고 아버지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렇죠, 다 설명을 해주고 알려줬으니까 아버지가 제 인생의 선생님이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3개월 만에 결혼은 아니지만 동거를 시작을 해서 사는 과정에서 일은 안 하고 집에서 먹고 노는 놈인데 자꾸 돈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에 먼저 와 계시는 어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 같이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 가자는 데까지 같이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재수 씨가 임신을 하다 나니까 먼저 탈북을 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흔히 이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때 질문할 때 그랬거든요. 기다렸다 가면 되지. 때는 안 와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기회라는 것이 뭐 이렇게 계속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가야 될 딱 타이밍이 그때가 그렇게 맞았나 봐요. 타이밍이 맞다기보다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고민을 진짜 한 일주일 내내 한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술만 마시고 잠도 못 자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날이 없어요 저한테는. 그렇지. 하루 눈 뜨면 저녁에 소주 한 잔 먹으면 인생이 끝이에요. 산낙도 없고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와이프한테는 차마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가 임신 몇 개월쯤 됐어요? 막달 때 아이고. 한 8개월, 9개월 됐을 때 제가 탈북하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근데 뭐 알리는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갔어요. 친구한테 가서 편지를 만장까지 써놓고 와이프한테 전해줘라. 내가 국경을 넘어서 3일 있다가 전해줘라. 혹시 그간에 잡힐지도 모르니까. 근데 와이프한테 그 편지가 안 갔더라고. 안 줬나요 그러면 친구가? 안 준 게 아니고 애도 잡혀갔어요. 제가 없어지니까 벌부에서 잡으러 왔는데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누구냐 친구가 있는 거예요. 친구 잡혀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못 썼죠 편지를. 그 친구는 지금 모르겠. 이제 연락이 없어요. 찾으려고 하니까 집이 다 철거돼가지고 어디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고 싶은 친구예요. 미안하기도 그러게요. 하고. 내가 온 다음에 한 1년 동안은 가끔씩 집에 들렸대요. 저희 집에 혹시 소식 있냐 없냐. 와이프가 얘기해 주더라고요. 와서. 그러면 그 탈북 과정이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브로커가 와서 네. 강을 넘었어요. 네. 강을 넘고 브로커가 마중 나오니까 우리가 온 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곤맹이 오다가 잡혔어요 저희가. 어디 누구한테 잡혔어요? 중국 경찰한테 앞이 캄캄해요. 아 이젠 죽었구나. 내가 괜히 떠났나? 벌 받은 건가? 자식하고 마누라 버리고 왔으니까 벌 받은 건가? 별 엄만가 생각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줬는지 가래요 그냥. 너 초신 이거 조선 사람인 안다. 근데 그때 여자 5명이 남자 혼자 제가 있었어요. 가라고 빨리 가라고 보내주더라고요. 야 경찰이. 네. 그러니까 중국 공안도 우리가 그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 속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마운 게 그 사람이 혼자면 자기 마음대로 보낼 수가 있는데 그때 3명인가 4명이 나왔어요. 무기까지 다 소지하고. 그러니까 권명이 아시다시피 여기 우리 탈북하는 마지막 루트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무슨 결심으로 도와준 건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야 돈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 사람 혹시 이 영상 볼 수 있어요? 그때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래도 혹시 알아보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중국에서 이제 공안분들, 경찰분들 피치 못하게 대한민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북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악착스럽게 악독스럽게 안 놀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게끔 슬쩍 눈 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잡혀가면은 그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 뭐 공안도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아요. 솔직히 잡혀갔으면 북한으로 오는 거예요. 북송이에요. 복송이 아니 저희는 그냥 죽었죠. 일반 중국에서 잡혔으면 몰라도 권명에 잡혔으면 그렇죠. 한국행위 무조건 맞아요. 그게 한국행위다 아니면 중국에 돈 벌러 갔댔다는 거가 또 다르거든요. 달라요. 성격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거쳐가지고 어디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태국에서 왔죠. 아 태국? 예, 아무래도 우리 탈북민들 한 90% 이상이 다 태국으로 태국으로 오시는 오나요? 거죠. 지금은 뭐 몽골 루트인지는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가족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신경을 안 쓰는 거지. 쓰죠. 그렇지. 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예. 자,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에 오갔다는 생각을 했잖아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 항상 꿈의 나라였죠. 인천공항으로 오셨나요? 예, 인천공항. 어땠어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대한민국이. 그때는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다 꿈 같았어요. 항상 꿈. 타고 내가 온 것도 지금 꿈? 꿈을 꾸는 건가? 진짜 이 꼬집어도 보고 이거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외국 땅을 밟아본 자체가 그렇죠. 꿈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 땅에 들어설 때부터
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진짜 이게 뭐 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한국 올 때까지만 해도 꿈이었다가 국정원이 도착하니까 마음이 내려앉더라고요. 국정원 분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아 내가 한국 왔는가? 예. 솔직히 그 안에서도 시간 잘 안 나죠. 하나는 나와야. 맞아요. 예. 국정원 조사할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분위기가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와이프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서색이 하다가 조사하다가는 좀 쉬자. 또 가서 과자 사탕 사다 먹어 하고 또 하다가 또 울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 나요. 본인은 이렇게 어쨌든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북한에 남겨진 처와 자식. 그렇죠. 만날지 안 만날지는 기약이 없는 길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아무래도 먼저 어머님이 와 계셨으니까 조사도 그렇고 뭐 쉽게 끝났어요. 네, 쉽게 끝나고 네. 그 국정원에서 그 어머님이랑 만나 보셨어요? 아니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는 그래요? 못했고 네. 그냥 조사 한 4일 정도 하고 끝난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먼저 오신 분들이 네, 있으면 되게 증인이 빠르거든요. 있으니까. 맞아요. 빠르거든요. 그럼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대한민국에 이제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실감 났다고 했잖아요. 네. 물론 실감도 나고 너무 좋아서 막 흥분돼 있을 수도 있는데 가족 생각이 가장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그렇죠. 가족 생각이 많이 났죠. 저는 안전한 가족 생각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내가 와이프도 많이 사랑했고 또 막달 임신했으니까 계속 눈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 나오자마자 일 시작했어요. 제가 일 열심히 해갖고 프로필 마련해갖고 와이프 데리고 왔죠. 제가 보니까 강남씨가 되게 애처가예요. 그냥 와이프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와이프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네, 저도 네. 또 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데려오기 위해서 뭐 브로커 비용을 마련하겠다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브로커 비용도 꽤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았어요? 2,100만 원이었어요. 제가 월급 140이었어요. 그러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집세, 핸드폰 값, 뭐 밥 먹는 값, 기름값 빼니까 저한테 20만 원이 남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걸로 안 되죠. 20만 원 1년 벌어봐야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그 제 마음은 안 그런데 그 편지도 못 전해주고 하니까. 그렇지. 저는 항상 죄인이에요. 그 와이프도 날 버리고 가지 않았을까. 한 199.9%는 그 말도 안 나오네요. 그러게. 네. 북한에 있을 때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어요? 딸이라고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아들이에요. 이게